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종합비타민 복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해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42.5%였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2명 중 1명이 비타민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합비타민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종합비타민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종합비타민의 다양한 구성 성분과 효능을 충분히 알고 꼭 필요한 성분을 적절히 복용하고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타민을 구매할 때 천연 혹은 자연 유래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천연이라고 해서 꼭 천연 비타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성이라고 몸에 더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성분 대비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성분은 없는지 그런 목적에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합성과 천연은 효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흡수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합성보다는 자연 유래로 만든 천연 성분이 흡수율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 천연이냐 합성이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지, 그리고 합성 부용제는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천연 비타민은 실존하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비타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향, 합성 착색료, 합성 보존료와 같은 부용제가 아예 없거나 비교적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 성분별로 일일 권장량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각 영양 성분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성분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일일 권장량을 100% 이상 충족하는지, 이런 식으로 제품 성분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이외에 함께 먹으면 좋거나 일반적으로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부원료 등도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주성분이 영양제를 먹는 진짜 목적이겠지만 영양제를 매일매일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시는 걸 생각한다면 부영제를 먹는 양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 외에 총 135종의 부원료로 알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3종의 유기농 야채분말, 4종의 유기농 과일분말, 7종의 베리류 농축분말, 6종의 허브 추출분말, 그리고 103종의 곡류 효소 분말의 부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분 종류와 흡수율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1일 권장량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흡수율에 따라 실제로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을 만들 때 햄철과 비햄철 등 제조사의 선택에 따라 주원료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철분은 비햄철이 흡수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환경적 이슈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지 원산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이 제품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비타민 D는 미국산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멀티비타민의 경우에도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품만 살펴봤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제품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들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영양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도
제품 선택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포함된 합성 부용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영양제 선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부용제라는 건 착색료, 감미료, 합성 향료, 이산화규소, 결정 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칼슘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정한 사용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섭취는 하되 1% 이하 또는 2% 이하가 적합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이슈가 바로 부용제의 양입니다. 영양제를 한 종류만 먹는다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합성 부용제라고 하더라도 만약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를 매일 섭취하신다면 합성 부용제의 총 합계가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나 반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합성 부용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성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매일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다면 합성 부용제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 번쯤은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여성한테 좋은 영양제 또는 남성한테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영양제들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효능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영양제를 조합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분들 구분 없이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중에서 2가지 이상 정도는 기본 영양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항산화 성분을 좀 더 보강하고 싶으시다면 셀레늄을 선택하시고 면역력을 좀 더 보강하고 싶으시다면 아연을, 탈모나 손발톱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비오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영양제를 조합해 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젊은 직장인분들과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영양제 조합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은 남성 직장인분들께서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종합 비타민과 술을 비롯해서 각종 오염물질들 때문에 피곤해하는 우리 간을 위한 밀크시슬, 그리고 만성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항산화제로 비타민C나 셀레늄 이런 영양제들로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젊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종합 비타민, 비타민C, 셀레늄과 함께 뼈 건강과 면역력을 위한 칼슘, 아연, 비타민 D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챙겨 드신다면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린 종합 비타민, 밀크시슬, 비타민C, 셀레늄, 칼슘, 아연, 비타민 D 성분들도 리얼플랜 브랜드에서 친환경 천연 소재들을 부용제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합성 부용제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품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얼플랜이라는 브랜드에서 여러가지 제품 라인업을 출시했다기에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성분들 외에도 엽산, 철분 제품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제품들은 주 원료 함량은 일일 권장량을 넉넉하게 지키면서도 합성 부용제 대신에 천연 소재 위주로 알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합하는 영양제가 많아질수록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합성 부용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원료들로 알약을 구성한 리얼플랜 제품 라인업과 같은 영양제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준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